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3억이 없어졌다니. 오늘 아침 은행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72세 김순덕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설명해보세요. 은행 직원의 말에 순떡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명수가 내 도장 가져다가 돈을 빼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사실 순떡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해 제법 큰 재산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면서 점점 외로워졌고 유일한 핏줄인 조카 박명수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박명수는 45세로 어릴 때부터 순떡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순떡 할머니는 명수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잠깐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명수가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중국 무역업을 한다면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6개월 후에 이자까지 쳐서 4억으로 갚을게요. 순떡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명수가 그동안 효자 노릇을 해준 것을 생각하면 못해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차용증은 꼭 써야 해.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누군데요? 그런데 며칠 후 명수가 급하다며 먼저 돈을 가져갔습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쓰겠다면서요. 순떡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명수는 연락도 안 되고 통장에는 3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은행 직원의 조언에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정말 할머니를 이렇게 배신한 거니? 그렇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과연 순떡 할머니는 배신한 조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나온 순떡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담당 형사는 차용증이 없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조카분 주소로 가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순떡 할머니는 명수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박명수 씨요? 한 달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급하게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럼 새 주소는 알고 계신가요? 전출 신고도 안 하고 가서 저희도 모르거든요. 순떡 할머니는 명수의 직장이었던 무역회사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명수 씨는 3주 전에 그만뒀어요.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가더라고요. 중국 출장 간다더니 그냥 안 온 거예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수가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순떡 할머니는 명수가 어릴 때부터 쌓아둔 사진들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명수가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찍었다며 보여준 사진인데 배경에 있는 간판을 자세히 보니 한글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중국이라고 했는데. 순떡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밝은 미래 부동산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 한국 어딘가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떡 할머니는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밝은 미래 부동산을 검색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전국에 이런 이름 부동산이 여러 개 있어요. 어디 지역인지 아세요? 글쎄, 사진 배경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때 순떡 할머니는 사진 한 구석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버스 번호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747번이네요. 이 번호 버스는 부산에만 있어요. 순떡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밝은 미래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검색 결과 부산 해운대구에 밝은 미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분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적어도 부산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순떡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산에 가보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떡 할머니는 오랜 친구 정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조사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자야, 나 좀 도와줘. 명수를 찾아야겠어. 순떡아, 무슨 일인데 그래? 순떡 할머니는 사정을 다 털어놨습니다. 미자는 들으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 순떡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찾아보자. 이틀 후 순떡 할머니와 미자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다 70대였지만 의지만큼은 청년 못지않았습니다. 순떡아, 계획이 뭐야? 일단 그 부동산부터 가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해운대구에 있는 밝은 미래 부동산에 도착한 두 할머니. 중년 남성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사실 조카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박명수라는 사람 아세요?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명수요? 왜 그분을 찾으시는데요? 순떡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명수를 안다는 것을요. 사실 제 조카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마지막에 부산에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분 말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집을 알아보러 왔었어요. 중국에서 사업한다면서 부산에 거점을 만들려고 했나 봐요. 순떡 할머니와 미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어떤 집을 알아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미자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사실 이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 큰 돈을 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아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사장이 동정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사실 저도 그분이 좀 이상했어요. 현금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내고 원룸을 계약했거든요. 요즘 누가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내요? 순떡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분명 자신의 돈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 조카분이니까. 하지만 없어요.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갑자기 계약 해지하고 나갔거든요. 보증금도 일부만 돌려받고요. 일부만이요? 네, 위약금 내고 나가서 3천만 원 정도만 가져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명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을까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장이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분이 마지막에 왔을 때 누군가랑 전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서 들렸는데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서울로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순떡 할머니와 미자는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주도라니요. 부동산을 나온 두 할머니는 근처 커피숍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순떡아, 이상하지 않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짐은 제주도로. 그러게. 뭔가 속임수인 것 같아. 미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순떡아, 내가 제주도 부동산 정보 좀 찾아볼게. 그런데 검색하던 중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떡아, 이것 봐. 화면에는 제주도 부동산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명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객 후기란에 박명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중국 사업차 제주도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좋은 물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떡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내 돈으로 제주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새벽 두 할머니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자가 그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어 박명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덕분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그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박명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박명수 씨요. 한 달 전에 펜션을 현금으로 계약하셨어요. 2억이에요. 순떡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니 자신이 빌려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신가요? 네, 아마 계실 거예요. 어제도 연락받았거든요. 추가로 토지도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펜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귀포시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택시로 그곳에 도착한 순떡 할머니와 미자. 정말로 명수가 있었습니다.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나쁜 놈이 내 돈으로 여자까지 끼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네. 순떡 할머니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미자가 말렸습니다. 순떡아, 진정해. 일단 저 여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보자. 두 할머니는 펜션 근처 민박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명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명수보다 20살은 어려 보였고 명수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순떡아, 저 여자 배가 나온 것 같지 않아? 그러게. 혹시 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두 할머니는 펜션 근처를 산책하는 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펜션 사장과 이야기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박명수 씨요? 좋은 분이에요. 부인분이랑 같이 와서 신혼여행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이 임신 중이라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왔다고요. 순떡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이라니요? 혹시 언제 결혼하신지 아세요? 한 달 전쯤이라고 하시던데요. 늦둥이 신혼이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순떡 할머니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수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간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했다니요. 그런데 그때 미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떡아, 저 여자 왼손 반지 봤어? 무슨 반지? 결혼 반지 말고 다른 반지. 되게 특이하던데. 미자는 젊은 시절 보석 감정사 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 대한 눈이 있었죠. 저건 일반적인 반지가 아니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명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펜션 문을 두드리자 명수가 나왔습니다. 순떡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명수야, 할머니가 바보인 줄 알았니? 3억 원 가져가고 여기서 신혼여행이야? 명수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사정이 있어서. 그때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오빠, 누구세요? 아, 제 고모 할머니세요. 순떡 할머니는 그 여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순간 미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순떡아, 저 여자는. 미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 여자는 뭐라고요? 순떡아, 저 여자 손가락에 있는 반지. 그거 너희 남편 반지 아니야? 순떡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젊은 여자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의 도장 반지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항상 끼고 다니던 특별한 반지였죠. 명수야, 그 반지가 어떻게 저 여자 손가락에 있는 거야? 명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젊은 여자가 나섰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박수진이고 명수 오빠와 결혼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반지는 뭐야?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수 오빠가 아버지 유품이라고 주셨어요.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반지라고. 순떡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명수가 자신의 남편 즉 명수에게는 삼촌뻘 되는 사람의 반지를 가져가서 다른 여자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명수야,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돈 떼먹는 것도 모자라서 삼촌 유품까지.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잠깐요. 그럼 할머니가 그분이세요? 명수 오빠 고모 할머니. 그래, 내가 명수를 키워준 고모 할머니야.
수진이 명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할머니한테서 돈을 빌렸다면서 3억이 사업자금이라고 했잖아요. 수진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할머니 돈 가져다가 펜션 사고 나한테 반지 주고. 이게 사업이야? 순떡 할머니는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명수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 씨, 명수가 뭐라고 했나요? 중국 무역업체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제주도에 별장을 마련했다고. 별장이 아니라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오빠, 그럼 우리가 쓴 돈이 다 할머니 돈이었다는 거예요? 명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무슨 사업이야? 너 지금까지 놀고 먹기만 했잖아.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배가 아파요. 수진아. 명수가 달려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순떡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임신부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가야겠어. 빨리. 네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수진과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픈 것이었죠. 병원 대기실에서 수진이 순떡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고 할머니 돈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명수가 속인 거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펜션도 팔고. 그래도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순떡 할머니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순떡 할머니에게는 수진이 명수보다 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명수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떡 할머니는 명수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명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됐고 돈부터 갚아.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펜션 팔려면 시간이. 순떡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였니? 그리고 순떡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신고했던 건 말인데요. 명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3억 원 횡령건으로 용의자를 찾았어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결해야지. 그런데 순떡 할머니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순떡 할머니는 수진을 따로 만났습니다. 수진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네. 명수와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당신 같은 좋은 여자가 저런 사기꾼과 살 필요 없어요. 아이도 있는데. 순떡 할머니는 수진에게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순떡 할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제법 큰 재산가였습니다. 서울에 빌딩도 몇 개 갖고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세요. 육아비, 생활비 다 제가 댈게요. 할머니,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순떡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남편한테 속은 적이 있어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그때의 제 모습 같아요. 수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명수 오빠 아이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당신한테 한 게 뭐예요? 거짓말뿐이잖아요. 그때 미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미자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박명수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5년 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여자요? 네, 그때도 결혼한다고 해서 여자가 전세금까지 뺏어줬는데 도망갔어요. 그 여자는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대요. 순떡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는 상습범이에요. 당신이 아니어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수를 혼내주세요. 순떡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명수가 펜션으로 돌아오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친정에 다녀올게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결혼 소식도 알려드리고. 명수는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 떠난 후 순떡 할머니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주도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증거로는 명수가 수진에게 준 반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수진의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펜션에 와서 명수를 체포했습니다. 박명수 씨, 3억 원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순떡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수가 펜션을 살 때 사용한 2억 원. 그 펜션은 사실 순떡 할머니가 미리 매입해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짜고 친 것이었죠. 할머니, 이게 무슨... 경찰서에서 나온 명수가 펜션에 와보니 이미 다른 사람 소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당연히 내 거지. 게다가 불법으로 취득한 거니까 원상 회복해야지. 명수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 내가 할머니 등골 빼먹을 때는 언제고. 그런데 순떡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명수야,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준 정이 있으니까 기회를 하나 줄게. 정말요? 5년간 매달 50만 원씩 갚아라. 그럼 형사고발 취하해 줄게. 50만 원이요? 그럼 총 3천만 원인데 원금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순떡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자가 나머지야. 그리고 조건이 더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5년간 매달 내가 하는 식당에서 봉사활동 100시간씩 해라.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여자 속이면 바로 감옥 갈 줄 알아. 명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순떡 할머니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수진을 딸처럼 아꼈고 아이는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명수는 매달 50만 원을 꼬박꼬박 갚으면서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순떡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니?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이제 알겠어요. 순떡 할머니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돈도 되찾고 명수도 교화시키고 수진과 아이도 구해냈습니다. 무엇보다 명수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순떡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카페에서 수진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손잡벌되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순떡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결국 순떡 할머니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말이죠. 명수도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히 일하면서 할머니에게 갚을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복수보다도 달콤했던 이야기. 순떡 할머니의 지혜로운 복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